2016년 2월 29일 오전 9시 30분경 모스크바 소방신고센터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기 아파트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받은 소방구조대는 즉시 출동하였고 8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불이 시작한 곳은 아파트 5층이었으며 그들은 주민 4명을 구출하고 불을 신속하게 진압하였다. 그리고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해 5층 내부에 진입한 소방관들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작은 방의 침대에서 불에 탄 시신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목이 없는 어린 아이의 시신이었다. 같은 시각, 이번에는 모스크바 경찰서로 길거리 테러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모스크바 북서쪽에 있는 지하철역 부근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참수된 아이의 머리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역 주변 거리를 봉쇄한 후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을 모두 대피시켰다. 그녀는 검은색 히잡을 입고 있었고 아이의 머리를 경찰들에게 들이밀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민주주의가 싫다. 나는 테러리스트다. 나는 당신이 죽기를 바라기에 자폭할 것이다. 경찰은 1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려 체포하였다. 하지만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사람이 다름 아닌 3년 동안 아이를 돌봐준 유무였기 때문이었다. 살인자의 이름은 보보크로바. 그녀가 태어난 곳은 우즈베키스탄이다. 그녀는 첫 번째 남편과 결혼 후 3명의 아이를 낳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보크로바는 이혼에 대한 충격과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압박감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게 되었고 세 자녀는 모두 다른 친척들에게 맡겨졌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2년 동안의 치료 후 의사의 동의하에 퇴원하였다.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제2 외국어처럼 썼으며 임금 또한 비교적 괜찮았기에 그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보보크로바는 자신의 병력을 철저히 숨긴 채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가끔 휴가를 내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곤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모스크바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남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마르칸트에서 2년 정도 함께 생활했지만 남편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다시 이혼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이혼 후 보보크로바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민센터를 찾아갔고 자격증이 필요 없는 베이비시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들이 성실하고 아이를 잘 케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많이 선호했다고 한다. 또한 러시아 부모들 사이에서는 일 잘하는 유모들을 서로에게 추천해주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기에 열심히 한다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보보크로바 또한 첫 번째 가정에서 부모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유모로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한다. 2012년 한 여성이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는데 안타깝게도 매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딸의 이름은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는 태어나자마자 다발성 간질, 운동장애, 정신기능장애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아이가 커서도 외부 도움 없이는 걷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모님은 1살 된 딸의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들을 알아본 결과 독일의 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된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고 그들이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유모가 필요했다. 2013년 다행히도 아는 지인으로부터 성실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게 바로 보보크로바였다. 그녀는 아나스타샤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으며 아나스타샤를 자기 딸처럼 돌보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14년 3월 보보크로바는 긴 휴가 기간 동안 고향의 가족들과 지내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모르라는 남자에게 빠져 결혼하게 된다. 그들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에게 신뢰를 얻었고 결혼 후에도 먼 거리를 오가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다. 2015년 말 보보크로바는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잠시 귀국하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방문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었다. 남편은 그녀가 없는 사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고 그녀를 두 번째 아내라고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도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한다. 보보크로바는 이에 충격을 받아 잊고 있었던 정신질환이 다시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급기야 조울증 증상까지 나타났다. 2016년 1월 그녀는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아나스타샤의 부모 앞에서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하며 한탄하였다. 그 이후부터 그녀는 급성 조울증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한 집에서 3년 동안 함께 지낸 가족이나 다름없었기에 아나스타샤의 가족들은 그녀가 금방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으며 러시아 연방이민국에 신청한 취업비자 허가 또한 승인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녀의 정신 이상 증세는 러시아를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된다. 보보크로바는 결국 이 분노를 풀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아나스타샤를 이용하기로 계획한다. 2016년 2월 29일 오전 그녀는 아나스타샤의 부모님이 출근하기만을 기다렸고 그들이 집을 나서자 아나스타샤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참수하였다. 그런 다음 집에 불을 질렀고 아이의 머리를 가방에 담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보보크로바는 옥타브르스코 지하철역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한 히잡으로 갈아입었고 가방에서 아이의 머리를 꺼낸 후 역 부근에서 소리치며 시민들을 위협한 것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최대한의 관심을 끌고 싶었고 아파트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없었으며 부모에게 딸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법원 심리가 있기 전 그녀는 알라신이 자신에게 아나스타샤를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진술했는데 추후 신문에서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복수로 소녀를 살해했다고 번복했다. 2016년 3월 4일 보보크로바는 방화 및 유아 살해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고 정신의학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후 현재까지 부티르카 교도소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이 사건 이후로 러시아에서는 유모를 고용할 때 까다로운 절차들이 추가되었다. 자격증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자격증이 필수 조건이 되었으며 고용 전에는 반드시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심리 및 정신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6년 3월 1일 사건이 발생한 옥타브르스코 지하철역 근처에서 아나스타샤를 위한 추모식이 열렸다. 두 개의 자발적인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하나는 지하철역 근처에 다른 하나는 아파트 앞에 세워졌다. 사람들은 아나스타샤를 추모하기 위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와 추모 공간을 가득 채웠다. 또한 아이의 가족을 돕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400만 루블, 한화로 약 5,500만 원 이상을 모았다고 한다.